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당장 나가세요. 청담동의 한 갤러리. 아니, 거리를 좀 두시라고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옷값만 얼마인지 아세요? 그쪽 코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코를 막잖아요. 미영아, 나다. 오늘 큰 행사 한다고 해서 너 좋아하는 김치랑 좀 챙겨왔어. 금방 두고 갈게. 누가 당신 보고 이름 부르래요? 요즘 노숙자들은 교육도 안 받나? 어이, 경비원 아저씨. 이분, 오늘 무료급식소인 줄 알고 잘못 오셨나 본데 입구에서 안 보이게 빨리 좀 치워주세요. 우리 행사, 격 떨어지게 정말. 거기 할머니,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나가서 급식소나 찾아보시죠. 샹들리에 조명이 화려하게 빛나는 복도 끝에서 김미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에 선 노파에 해진 소매 끝에 머물렀습니다. 박정숙은 아들이 사준 지 10년도 더 된 갈색 코트깃을 여미며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싼 보자기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코끝을 찡그리며 손목에 찬 명품 시계를 흘긋 보았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귀부인들이 부채질을 하며 박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갤러리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박정숙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김미영은 시선을 피하며 경비원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의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비단 자락을 휘날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머, 웬일이니? 저런 행색으로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왔대? 관리인들은 뭐 하는 거야? 진짜 노숙자인가 봐. 냄새나. 저 보자기 좀 봐. 파 냄새 아냐? 야, 이거 찍어봐. 청담동 자선 행사에 노숙자 난입. 조회수 대박 나겠다. 아니에요. 나 여기 미영이. 정숙은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에이, 나가요 할머니. 미영이가 누군데? 정신이 이상한가 봐. 찰칵거리는 셔터 소리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박정숙의 손에서 보자기 꾸러미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평소 좋아하던 갓 담근 파김치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의 거친 손길이 박정숙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탄성이 갤러리 입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갤러리 내부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김미영은 와인 잔을 든 채 사람들의 중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메이크업 뒤로는 조금 전 쫓겨난 노파의 잔상이 그림자처럼 머물렀습니다. 박정숙은 갤러리 밖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보풀이 일어난 코트와 때 묻은 운동화는 화려한 도심의 조명 아래에서 이물질처럼 겉돌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박정숙을 피해 거리를 두며 걸어갔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그녀의 발치에 놓인 파김치통을 더러운 물건 보듯 피했습니다. 박정숙은 바닥에 흩어진 보자기 매듭을 다시 묶기 위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갤러리 안 유리창 너머로 김미영이 우아하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명은 오직 그 안의 사람들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유리창에 손을 얹으려다 멈칫하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가 차가운 유리창에 하얀 자국만을 남겼습니다. 김미영은 창밖의 시선을 느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커튼을 칠하는 듯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두꺼운 벨벳 커튼이 드리워지며
갤러리 안과 밖은 완벽히 단절되었습니다. 박정숙은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벽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고 박정숙은 낡은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며느리에게 주려 했던 현금 뭉치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분수 좀 지키세요. 거기가 어디라고 그런 몰골로 오세요. 그날 밤 성민의 집 거실에는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김미영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박정숙을 쏘아보았습니다. 박정숙은 거실 한 구석, 카펫이 깔리지 않은 맨바닥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성민은 퇴근 후 양복을 벗지도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김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낮에 찍힌 SNS 영상 속 박정숙의 뒷모습을 보여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저 노숙자가 누구냐고 묻는데 제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요. 우리 집안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박정숙은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모진 말들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김미영은 급기야 주방 식탁에 놓인 파김치통을 가리키며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냄새 나는 거 다신 들고 오지 마세요. 우리 집 냉장고 배려요. 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김미영은 파김치통을 쓰레기통 옆으로 발로 툭 밀어냈습니다. 성민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박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굽혀 바닥에 놓인 자신의 낡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화약꽃처럼 팽팽해졌습니다. 김미영은 신경질적으로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박정숙은 아들의 구두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의 센서등이 꺼지며 그녀의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거실을 청소하던 김미영은 쓰레기통 옆에 굴러다니던 박정숙의 낡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황망히 나가며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김미영은 미간을 찌푸리며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가방 안에서는 낡은 신문지에 겹겹이 쌓인 묵직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우리 미영이 바자회 보탬이 되거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빳빳한 5만원권 신권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돈뭉치 사이에는 오래된 통장 한 권이 끼어 있었습니다. 통장 내역에는 매달 성민이 보낸 용돈이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은 채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적금 항목에는 우리 손주 유학 자금, 미영이 생일 선물이라는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미영이 생일 선물, 우리 며느리 보약값. 어머니, 미쳤어요. 본인 옷 한 벌 안 사입고 이 돈을 왜 안 쓰고 모아두기만 하셨냐고요. 김미영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맨 뒷장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면이 서야 집안이 사는 거다. 내 초라한 옷이 얘 화려한 날개를 꺾을까봐 겁나는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 정숙 씨, 이 바보 같은 할머니야. 김미영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자신이 노숙자라며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쫓아냈던 그 노파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자신을 향한 마지막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시리게 통장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떨리는 입술로 시어머니의 이름을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어머니, 통장 속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숙이 30년 동안 자신의 몸을 깎아내며 바꾼 고통의 기록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정숙은 쏟아지는 빗 속에서 비닐 한 장에 의지한 채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팔다 남은 시든 배추 몇 포기를 가슴에 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 끝을 바라봅니다. 이거 팔아야 우리 성민이 운동화 사주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정숙의 손은 찬물에 불어 터져 갈라져 있고 그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값 500원이 아까워 자신의 손 대신 배추를 수건으로 닦아냅니다. 모두가 퇴근한 차가운 주방, 정숙이 홀로 남아 산더미 같은 불판을 닦고 있습니다. 독한 세제 때문에 손톱은 이미 다 빠져나갔습니다. 주인 집에서 준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넘기며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성민과 미영의 결혼 사진을 봅니다. 내 새끼 부잣집 딸 만나 장가 가는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조금만 더 버티자. 그녀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에 벽을 짚으면서도 아들이 보낸 용돈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장롱 깊숙한 곳 통장에 밀어넣습니다. 정숙이 돋보기를 쓰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통장에 메모를 남깁니다. 미영이 생일, 손주 학원비. 그녀의 곁에는 다 떨어진 갈색 코트가 놓여 있습니다. 백화점 매장 앞에서 예쁜 코트를 한참이나 바라보던 그녀는 가격표를 보고는 조용히 돌아섭니다. 이 돈이면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파김치 재료를 제일 좋은 거로 살 수 있는데 옷은 무슨. 정숙은 대신 낡은 코트에 떨어진 단추를 굵은 실로 다시 꿰맵니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에게 허락한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며칠 뒤 김미영이 속한 자선단체의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갤러리 사건 당시 박정숙을 비웃으며 영상을 찍었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미영은 단상 위에 올랐고 홀의 대형 화면에는 기부자 명단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꼭 밝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김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며칠 전 갤러리 입구에서 박정숙이 쫓겨나던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장내에 야유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 노숙자가 왜 다시 나오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분이 바로 제 시어머니십니다. 여러분이 찍어서 올린 그 노숙자 영상 속의 주인공 말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당신을 지워가며 저를 채우고 계셨는데 저는 당신의 그 굽은 등을 노숙자의 비루함이라고 손가락질했네요. 미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화려한 귀걸이를 거칠게 떼어냅니다. 귀끝에서 피가 맺히지만 통증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도끼가 아닌 처절한 반성과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리고 그 가난을 조롱했던 세상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헉, 세상에 진짜 시어머니였어? 어머, 난 몰랐지. 난 그냥 미영이가 쫓아내길래. 와, 진짜 독하다. 자기 시어머니를 저렇게 대했다고? 사람도 아니네. 저 옆에서 같이 웃던 사람들 좀 봐. 다 똑같은 것들이네. 야, 저기 저 아줌마 아까 침 뱉던 사람 아냐? 찍어. 천벌 받을 사람들. 자선은 무슨 얼어 죽을 자선.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미영은 자신의 핸드폰을 들어 어젯밤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청담동 노숙자 마녀사냥 영상과 그 밑에 달린 악성 댓글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 안에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얼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옷차림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겼고
저는 제 어머니의 진심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모두 이 모욕의 공범입니다. 김미영은 단상 아래로 내려와 바닥에 흩뿌려진 파김치 통과 낡은 가방을 사람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며 고개를 돌리거나 핸드폰을 가렸습니다. 갤러리 안을 가득 채웠던 우아한 가식들이 김미영의 서슬 퍼런 고백 앞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미영은 자신을 비난하던 친구들을 향해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이 행사는 여기서 중단합니다. 가짜 자선은 이제 끝내죠. 해질녘의 낡은 아파트 단지 상가 앞이었습니다. 박정숙은 단지 내 작은 벤치에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여전히 보풀이 일어난 그 갈색 코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멀리서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외제차에서 내린 그녀의 구두 소리가 적막한 공기를 깨뜨렸습니다. 박정숙은 고개를 돌려 다가오는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며칠 전의 고함도 날카로운 비난도 없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미영은 박정숙의 발치에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굽히고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박정숙의 거친 손을 잡으려다 멈칫하며 자신의 고운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 좀 봐주세요. 저 같은 게 뭐라고. 그 비린내 나는 파김치 담그느라 손마디 다 굵어지시고 그 돈을 어떻게 저한테 주려고 하셨어요. 김미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아무런 원망도 담기지 않은 맑은 눈으로 며느리를 응시했습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박정숙의 낡은 운동화 끝에 맺힌 흙먼지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냈습니다. 미영아, 옷은 빨면 깨끗해지고 냄새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됐다. 나는 그거면 충분해. 박정숙은 천천히 손을 뻗어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느리의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 위로 시어머니의 마디 굵은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김미영은 그 온기에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박정숙은 그저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한다는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두 여자의 그림자가 노을빛에 녹아들어 하나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며칠 뒤 김미영의 집 거실은 예전과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옷방 깊숙한 곳에 보관했던 명품 가방들을 하나둘씩 거실 바닥으로 꺼내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보석함 대신 박정숙이 남겼던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퇴근한 성민이 거실 풍경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김미영은 남편을 향해 시선을 두지 않은 채 어머니의 통장과 돈뭉치를 식탁 위에 정갈하게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민 씨, 우리 이 집 정리해요.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예전 어머니 사시던 동네 근처 작은 집으로 이사 가요. 성민이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입을 뗐지만 김미영은 짧은 손짓으로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고가의 화장품들을 상자에 담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격식이나 체면 같은 거 이제 지긋지긋해요.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이 돈,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에 전부 기부할 거예요. 그리고 저 내일부터 어머니 시장 가실 때 같이 나갈 거예요. 김미영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서 화장대 구석에 놓았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차갑지 않았지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견고했습니다. 성민은 아내의 낯선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외면해왔던 어머니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김미영은 박정숙의 낡은 코트를 집어들어 자신의 어깨에 걸쳐 보았습니다. 소매는 짧고 품은 컸지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단정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러 가는 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의 재래시장 골목이었습니다. 갓 구워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집 앞을 박정숙과 김미영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더 이상 화려한 실크 드레스가 아닌 수수한 면 바지에 편안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커다란 장바구니 하나를 같이 맞잡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시장 상인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며느리의 손을 슬며시 고쳐 잡았습니다. 김미영은 시어머니가 가리키는 파릇파릇한 채소들을 유심히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이구, 정숙 씨. 오늘은 혼자가 아니네. 옆에 예쁜 새댁은 누구야? 우리 며느리예요. 나 맛있는 거 사준다고 따라 나왔네. 어휴, 며느리가 아주 보살이네, 보살이야. 고부간의 꼭 모녀 같아 보여. 보기 좋네. 사장님, 저희 어머니 평소에 좋아하시던 떡 좀 넉넉히 주세요. 주변의 칼질 소리, 떡지는 김소리들이 정겹게 들려옵니다. 자, 서비스로 식혜 한 잔씩 마셔요. 날도 추운데. 시장통의 소란스러운 소음들이 두 사람 주변을 감싸고 흘렀습니다. 박정숙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상인에게 건넸습니다. 그 투박한 손등 위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김미영은 시어머니의 걸음걸이에 자신의 보폭을 맞추며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박정숙이 잠시 멈춰서서 김미영의 옷깃을 매만져 주었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불어왔지만 김미영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정숙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길게 늘어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낡은 담벼락 위로 겹쳐졌습니다. 시장 어귀의 낡은 가로등이 깜빡이며 꺼지고 온 세상을 적시는 눈부신 아침 해가 시장 골목 구석구석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의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의지하며 걷는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시장 통로에는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박정숙을 노숙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기부 천사 할머니로 통합니다. 김미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 입구에 새로 문을 연 작은 쉼터로 향합니다. 그곳은 김미영이 자신의 화려한 예물을 정리해 만든 정숙의 방이라는 이름의 무료 급식소입니다. 입구에는 갤러리 행사 때 박정숙이 입었던 그 낡은 갈색 코트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에는 김미영이 직접 쓴 짧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코트는 누군가의 가난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급식소 안에서 정숙과 미영은 나란히 앞치마를 두르고 앉아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건넵니다. 미영의 손은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지만 국밥 그릇을 건네는 그 손길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이 납니다. 우리는 때로 겉모습이라는 거울에 속아 그 뒤에 숨겨진 보석 같은 진심을 깨뜨리곤 합니다. 당신이 오늘 무심코 지나친 누군가의 낡은 옷소매 안에는 당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누군가의 눈물이 스며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품격은 입고 있는 옷의 상표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